왕아하이와猫である. 나는 고양이다. 나츠메 소세키. 규, 구, 主人はアバタ面である。ご一新前はアバタもだいぶ流行ったものだそうだが、日英同盟の今日から見ると、こんな顔はいささか時効遅れの感がある。주인은 곰보 얼굴이다. 유신 전엔 곰보도 상당히 유행했었다고 하는데 영일 동맹의 오늘날에서 보면 이런 얼굴은 약간 때늦은 감이 있다. アバタの生態は人口の増殖と反比例して近き将来には全くその後を絶つに至るだろうとは医学上の統計から精密に割り出されたる結論であって、곰보의 세태가 인구 증식과 반비례해서 가까운 장래에는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는 의학상의 통계에서 정밀하게 산출된 결론이며, 我が輩のごとき猫といえども、愚も疑いを差し挟む余地のないほどの明論である。 나 같은 고양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명론이다. 現今地球上にアバタ面を有して生息している人間は何人くらいあるか知らんが、我が輩が交際の区域内において打算してみると、猫には一匹もない。 현재 지구상에 곰보 얼굴을 하고 사는 인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내 교제구역 내에서 타산해보면 고양이에게는 한 마리도 없다. 人間にはたった一人ある。しかしてその一人がすなわち主人である。甚だ気の毒である。 인간에게는 단 한 명 있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이 곧 주인이다. 심히 안쓰럽다. 我が輩は主人の顔を見るたびに考える。まあ何の因果でこんな妙な顔をして臆面なく20世紀の空気を呼吸しているのだろう。 나는 주인 얼굴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아니 무슨 인과로 이런 묘한 얼굴을 하고 염치 없이 20세기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것일까? 昔なら少しは幅も利いたかしらんが、あらゆるアバタが二の腕へ立ち退きを命ぜられた昨今。 옛날 같으면 조금은 세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온갖 곰보가 팔뚝으로 물러날 것을 명령받은 요즘. 이젠として鼻の頭や頬の上へ陣取ってガンとして動かないのは自慢にならんのみか、かえってアバタの対面に関するわけだ。 여전히 콧등이나 뺨 위로 진을 치고 한사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자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보의 체면에 관한 것이다. できることなら今のうち取り払ったら良さそうなものだ。アバタ自身だって心細いに違いない。 가능하다면 당장 걷어내면 좋을 것 같다. 곰보 자신도 불안할 게 틀림없다. それとも統制不信の際、誓って落日を中天に挽回せずんばやまずという意気込みで、あんなに欧風に顔一面を占領しているのかしら。 아니면 당세가 부진할 때 맹세코 낙주를 중천으로 만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세로 그렇게 오만하게 온 얼굴을 점령하고 있는 걸까? そうするとこのアバタは決して軽蔑の意を持って見るべきものでない。 그렇다면 이 곰보는 결코 경멸할 의도로 바라볼 게 아니다. とうとうたる竜族に抗する万行不魔の穴の集合体であって、大いに御人の尊敬に値する凸凹と言ってよろしい。ただ汚らしいのが欠点である。 도도한 유속에 항거하는 만고불멸의 구멍집합체로서 크게 우리의 존경할 만한 요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다만 지저분한 것이 결점이다. 主人の子供の時に牛込の山伏町に浅田宗伯という漢方の名医があったが、この老人が病家を見舞う時には必ず籠に乗ってそろりそろりと参られたそうだ。 주인이 어릴 때 우시곰의 야마부시조에 아사다 소하쿠라는 한방 명의가 있었는데 이 노인이 병가를 찾을 때면 반드시 가마를 타고 슬며슬며 갔다고 한다.
ところが宗白老が亡くなられて、その養子の代になったら、駕がたちまち人力車に変じた。그런데 소학로가 돌아가시고 그 양자에 대해 이르자 가마가 금세 인력거로 바뀌었다. だから養子が死んでそのまた養子が後を継いだら각건塔が안치필인이化けるかもしれない. 그러니까 양자가 죽고 또 그 양자가 뒤를 이으면 갈근탕이 안티피린으로 둔갑할지도 모른다. カゴに乗って東京市中を練り歩くのは宗白老の当時ですらあまりみっともいいものではなかった。 카마를 타고 도쿄 시내를 누비고 다니는 것은 소학으로 당시조차 그다지 보기 좋은 건 아니었다. こんな真似をして済ましていたものは、旧兵な亡者と汽車へ積み込まれる豚と、소학으로とのみであった。 이런 짓을 하며 아무렇지 않은 건 구식인 망자와 기차에 실려가는 돼지와 소학으로 뿐이었다. 主人のアバタもその古技にも劣っては、畑から見ると気の毒なくらいだが、주인의 콤보도 그 떨치지 못하는 점에서는 소학으로의 가마와 매한가지로 곁에서 보면 딱할 정도지만、 한의사 못지않은 완고한 주인은 여전히 고성나길의 콤보를 천하에 드러내며 매일 등교하여 독본을 가르치고 있다. 過去のごとき全盛期の記念を満面に酷使して教壇に立つ彼は、その生徒に対して授業以外に大なる訓戒を垂れつつあるに相違ない。 이런 전세기의 기념을 만면에 새기고 교단에 서는 그는 그 학생들에게 수업 이외에 큰 훈계를 주고 있는 게 틀림없다. 彼は猿が手を持つを反復するよりもアバタの顔面に及ぼす影響という大問題を上様なく解釈して、普賢の勘にその答案を生徒に与えつつある。 그는 원숭이에게 손이 있다를 반복하기보다도 콤보가 안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큰 문제를 쉽게 해석해 말없이 그 답안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 もし主人のような人間が教師として存在しなくなった暁には、彼ら生徒はこの問題を研究するために図書館もしくは博物館へ駆けつけて、 만약 주인 같은 인간이 교사로 존재하지 않게 된 그때는 그들 학생은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도서관 혹은 박물관으로 달려가 御人がミイラによってエジプト人を彷彿すると同程度の労力を費やさねばならぬ。 우리가 미이라로 인해 이집트인들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 この点から見ると、主人のアバタもめいめいのうちに妙な功徳を施している。 이 점에서 보면 주인의 콤보도 부지불식간에 묘한 공덕을 베풀고 있다. もっとも主人はこの功徳を施すために顔一面に包装を植え付けたのではない。 これでも実は植え坊装をしたのである。 물론 주인은 이 공덕을 베풀기 위해 온 얼굴에 천연두를 놓은 것은 아니다. 이래봬도 실은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았다. 不幸にして腕に植えたと思ったのがいつの間にか顔へ伝染していたのである。 불행히도 팔에 맞은 줄 알았던 게 어느새 얼굴로 전염되어 있던 것이다. その頃は子供のことで今のように色気も何もなかったものだから、かゆいかゆいと言いながらむやみに顔中引きかいたのだそうだ。그 무렵에는 아이 일로 지금처럼 관심도 뭐도 없었으니까 가려워 가려워 하면서 마구 얼굴을 긁었다고 한다. ちょうど噴火山が破裂してラバが顔の上を流れたようなもので、親が産んでくれた顔を台無しにしてしまった。 마치 분화산이 터져 용암이 얼굴 위를 흘러내린 듯한 것으로 부모가 낳아준 얼굴을 망쳐버렸다.
主人は折々細君に向かって放送背のうちは玉のような男子であったと言っている。 주인은 때때로 안주인을 향해 곤보가 되기 전에는 옷 같은 남자였다고 말하고 있다. 浅草の観音様で西洋人が振り返ってみたくらい綺麗だったなどと自慢することさえある。 아사쿠사의 관음상이어서 서양인이 뒤돌아봤을 정도로 예뻤다고 자랑하기까지 한다. なるほど、そうかもしれない。ただ、誰も保証人のいないのが残念である。 과연 그럴지도 모른다. 다만 아무도 보증인이 없어서 아쉽다. いくら功徳になっても訓戒になっても汚いものはやっぱり汚いものだから物心がついて以来というもの、主人は大いにアバタについて心配しだしてあらゆる手段を尽くしてこの醜態をもみつぶそうとした。 아무리 공덕이 되고 훈계가 되어도 지저분한 건 역시 지저분한 거니까 철이 든 이 일에 주인은 크게 곤보를 걱정하기 시작해 온갖 수단을 다해 이 추태를 지워 없애려고 했다. ところが宗白楼の籠と違って嫌になったからというてそう急にうっちゃられるものではない。いまだに歴然と残っている。 그런데 소학으로의 가마와 달리 싫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내던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직도 역력히 남아있다. この歴然が多少気にかかると見えて、主人は往来を歩くたびごとにアバタ面を간증して歩くそうだ。 이 역력기가 다소 마음에 걸리는 듯 주인은 거리를 걸을 때마다 곤보 얼굴을 세며 다닌다고 한다. 今日何人アバタに出会って、その主は男か女か、その場所は小川町の観光場であるか、上野の公園であるか、ことごとく彼の日記に漬け込んである。 오늘 몇 명의 곤보를 만나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장소가 오가와마치의 백화점인지, 우에노의 공원인지 모조리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彼はアバタに関する知識においては決して誰にも譲るまいと確信している。 그는 곤보에 관한 지식에서는 결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先だってある洋子帰りの友人が来た折なぞは、君、西洋人にはアバタがあるかなと聞いたくらいだ。 요전에 어느 서양 갔다 온 친구가 왔을 때는 자네 서양인한테는 곤보가 있나? 하고 물었을 정도다. するとその友人がそうだなと首を曲げながらよほど考えた後で、まあめったにないねと言ったら、主人はめったになくっても少しはあるかいと念を入れて聞き返した。 그러자 그 친구가 글쎄 라며 고개를 숙이고 꽤 생각한 다음에 뭐 좀처럼 없지 라고 말하자 주인은 좀처럼 없어도 조금은 있나? 하고 신경써 되물었다. 友人は気のない顔であっても小じか立ちんぼうだよ。教育のある人にはないようだ。と答えたら主人はそうかな。日本とは少し違うね。と言った. 친구는 무심한 얼굴로 있어도 거지나 날품팔이야. 교육이 있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아. 하고 대답하자 주인은 그런가? 일본과는 좀 다르네. 라고 했다. 哲学者の意見によって楽雲館との喧嘩を思いとどまった主人は、その後書斎に立てこもってしきりに何か考えている。 철학자의 의견에 따라 낙운관과의 싸움을 단념한 주인은 그 후 서재에 틀어박혀 자꾸만 무언가 생각하고 있다. 彼の忠告を入れて聖者のうちに霊活なる精神を消極的に修養するつもりかもしれないが、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 정자하며 민첩한 정신을 소극적으로 수양할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元来が気の小さな人間のくせに、陰気な懐でばかりしていてはろくな結果の出ようはずがない。
원래가 소심한 인간인 주제에 저렇게 음침하게 팔짱만 끼고 있다가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리 없다. それより英書でも七に入れて芸者からラッパ節でも習った方がはるかにマシだとまでは気がついたが그보다 영어책이라도 전당 잡혀서 기생한테 나팔국조라도 배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까지는 깨달았으나 あんな偏屈な男は到底猫の忠告などを聞く気遣いはないからまあ勝手にさせたらよかろうと5、6日は近寄りもせずに暮らした。 저런 괴팍한 남자는 도저히 고양이의 충고 따위를 들을 염려가 없으니 뭐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5、6일은 가까이 가지도 않고 지냈다. 今日はあれからちょうど7日目である。前科などでは1、7日を限って代行してみせるなどと凄まじい勢いで結果する連中もあることだから 오늘은 그로부터 꼭 7째 되는 날이다. 성가 등에서는 초일의 날에 한해 크게 깨달아 보이겠다는 등 엄청난 기세로 결과부자를 벌이는 무리도 있으니 うちの主人もどうかなったろう。死ぬか生きるかなんとか片付いたろうとのそのそ縁側から書斎の入り口まで来て室内の動静を偵察に及んだ。 우리 주인도 어떻게 됐겠지. 죽든 살든 어떻게든 결말이 났겠지라며 어슬렁어슬렁 텐마루에서 서재 입구까지 와서 실내 동정을 정찰하기에 이르렀다. 書斎は南向きの6畳で日当たりのいいところに大きな机が据えてある。 서재는 남향에 다다미 6장 방으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큰 책상이 놓여 있다. ただ大きな机ではわかるまい。長さ6尺、幅3尺8寸、高さこれにかなうという大きな机である。 그냥 큰 책상 이래서는 모를 것이다. 길이 6자, 폭 석자 8치, 높이는 이에 적합한 큰 책상이다. 물론 내끼아이のものではない。近所の建具屋に談判して寝台兼机として正常性示たる期待の品物である。 물론 기성품이 아니다. 근처의 가구점에 담판하여 침대 겸 책상으로 제조한 희대의 물건이다. 何のゆえにこんな大きな机を新調してまた何のゆえにその上に寝てみようなどという了見を起こしたものか本人に聞いてみないことだからとんとわからな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책상을 새로 만들고 또 무엇 때문에 그 위에 자보자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건지 본인에게 묻지 않았으니 도무지 알 수 없다. ほんの一時の出来心でかかる難物を担ぎ込んだのかもしれず 그저 한때의 충동으로 이런 난물을 들여놓은 것일지도 모르고 あるいはことによると一種の精神描写において御人がしばしば見出すごとく縁もゆかりもない二個の観念を連想して机と寝台を勝手に結びつけたものかもしれない。 혹은 어쩌면 일종의 정신병자에게서 우리가 종종 발견하듯이 전혀 상관없는 두 관념을 연상해서 책상과 침대를 멋대로 연결한 것일지도 모른다. とにかく奇抜な考えである。ただ奇抜だけで役に立たないのが欠点である。 어쨌든 기발한 생각이다. 단지 기발할 뿐 쓸모없는 것이 흠이다. 我が輩はかつて主人がこの机の上へ昼寝をして寝返りをする拍子に縁側へ転げ落ちたのを見たことがある。 나는 일찍이 주인이 이 책상 위에서 낮잠을 자다 뒤척이는 바람에 툇마루로 굴러떨어진 것을 본 적이 있다. それ以来この机は決して寝台に転用されないようである。 그 이후로 이 책상은 결코 침대로 전용되지 않는 것 같다. 机の前には薄っぺらなメリンスの座布団があってタバコの火で焼けた穴が3つほど固まっている。中から見える綿は薄黒い。 책상 앞에는 얄팍한 메린스 방석이 있고 담뱃불에 탄 구멍이 3개 정도 엉겨붙어 있다. 안에 보이는 솜은 거무스름하다.
この座布団の上に後ろ向きにかしこまっているのが主人である。ネズミ色に汚れたへこ帯を駒結びに結んだ左右がだらりと足の裏へ垂れかかっている。이 방석 위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것이 주인이다. 주색으로 떼탄 허리띠를 옥매듭으로 묶은 좌우가 발바닥에 축 늘어져 있다. この帯へじゃれついていきなり頭を張られたのはこないだのことである。めったに寄りつくべき帯ではない。이 띠에 달라붙어 장난치다 갑자기 머리를 얻어맞은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다. 좀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띠가 아니다. まだ考えているのか。下手の考えという例えもあるのに、と後ろから覗き込んでみると、机の上で嫌にピカピカと光ったものがある。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시시한 생각은 생각 않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있는데 하고 뒤에서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서 야릇하게 반짝반짝 빛난 것이 있다. 我が輩は思わず続けざまに2、3度瞬きをしたが、こいつは変だと眩しいのを我慢してじっと光るのを見つめてやった。나는 나도 모르게 연달아 두세 번 눈을 깜빡였는데 이건 이상하다며 눈부신 걸 참고 가만히 빛나는 것을 바라봐 주었다. するとこの光は机の上で動いている鏡から出るもの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그러자 이 빛은 책상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울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しかし主人は何のために書斎で鏡などを振り回しているのであろう。그러나 주인은 무엇 때문에 서재에서 거울 같은 걸 휘두르고 있는 것일까? 鏡といえば風呂場にあるに決まっている。現に我が輩は今朝風呂場でこの鏡を見たのだ。거울이라고 하면 목욕탕에 있기 마련이다. 실제로 나는 오늘 아침 목욕탕에서 이 거울을 보았다. この鏡と特に言うのは、主人のうちにはこれより他に鏡はないからである。主人が毎朝顔を洗った後で髪を分ける時にもこの鏡を用いる。이 거울이라고 특별히 말하는 것은 주인집에는 이것밖에 다른 거울은 없기 때문이다. 주인이 매일 아침 세수한 다음 머리를 가를 때도 이 거울을 이용한다. 主人のような男が髪を分けるのかと聞く人もあるかもしれぬが、実際彼は他のことに無性なるだけ、それだけ頭を丁寧にする。주인 같은 남자가 머리를 가르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다른 일에 게으른 만큼 그만큼 머리에 정성을 들인다. 我が輩が当家に参ってから今に至るまで、主人はいかなる縁熱の日といえども、五分狩りに刈り込んだことはない。내가 이 집에 오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인은 어떤 불볕더위의 날이라 할지라도 오붓 깎기로 깎은 적이 없다. 必ず2寸くらいの長さにして、それを五体操に左の方で分けるのみか、右の端をちょっと跳ね返して済ましている。これも精神病の兆候かもしれない。반드시 2치 정도의 길이로 하고 그것을 거창하게 왼쪽에서 나눌 뿐만 아니라 오른쪽 끝을 살짝 튕겨 마무리하고 있다. 이것도 정신병의 징후일지도 모른다. こんな気取った分け方はこの机と一個調和しないと思うが、あえて他人に害を及ぼすほどのことでないから誰も何とも言わない。本人も得意である。이런 젠체하는 가르마는 이 책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일이 아니니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본인도 만족한다. 分け方のハイカラなのはさておいて、なぜあんなに髪を長くするのかと思ったら、実はこういうわけである。가르마가 하이칼라인 건 차치하고 왜 저렇게 머리를 길게 하는가 했더니 사실은 이런 이유다. 彼のアバタは単に彼の顔を侵食せるのみならず、
とくの昔に脳天まで食い込んでいるのだそうだ。그의 곤보는 단순히 그의 얼굴을 침식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랜 옛날에 정수리까지 파고들었다고 한다. だからもし普通の人のように五分狩りや三分狩りにすると、短い毛の根元から何重となくアバタが現れてくる。그래서 만약 보통 사람처럼 오부깎이나 삼부깎이로 하면 짧은 머리뿌리서부터 수십의 곤보가 드러난다. いくら撫でてもさすってもポツポツが取れない。아무리 쓰다듬어도 문질러도 옴폭옴폭한 게 떨어지지 않는다. 彼のにホタルを放ったようなもので風流かもしれないが、사이꾼의 교인이 일한のはもちろんのことである。풀마른 들판에 반딧불이를 풀어놓은 듯한 것으로 풍류일지 모르지만 안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물론이다. 神さえ長くしておけば露見しないで済むところを好んで自己の非を暴くにも当たらぬわけだ。머리만 길러두면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걸 기꺼이 자기 흠을 드러낼 필요도 없는 것이다. なろうことなら顔まで毛を生やしてこっちのアバタもないさいにしたいくらいなところだから。될 일이라면 얼굴까지 머리를 길러 이쪽 콤보도 은밀하게 하고 싶을 정도니까. ただで生える毛を銭を出して刈り込ませて、私は頭蓋骨の上まで天然痘にやられましたよ、と吹聴する必要はあるまい。공짜로 자라는 머리를 돈 내고 깎아 나는 두개골비까지 천연두에 당했어요 하고 떠벌릴 필요는 없다. これが主人の髪を長くする理由で、髪を長くするのが彼の髪を分ける原因で、이게 주인이 머리를 기르는 이유이고 머리를 기르는 게 그가 머리를 가르는 원인이고, その原因が鏡を見るわけで、その鏡が風呂場にあるゆえんで、思考してその鏡が一つしかないという事実である。그 원인이 거울을 보는 것이고 그 거울이 목욕탕에 있는 이유이며 그리고 그 거울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風呂場にあるべき鏡がしかも一つしかない鏡が書斎に来ている以上は、鏡が離婚病にかかったのか、または主人が風呂場から持ってきたに相違ない。목욕탕에 있어야 할 거울이,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거울이 서재에 와 있는 이상은 거울이 몽유병에 걸렸거나 혹은 주인이 목욕탕에서 가져온 게 틀림없다. 持ってきたとすれば何のために持ってきたのだろう。あるいは例の消極的収容に必要な道具かもしれない。가져왔다면 무엇 때문에 가져온 것일까? 어쩌면 그 소극적 수양에 필요한 도구일지도 모른다. 昔ある学者が何とかいう知識を問うたら、おしょうもろ肌を脱いで瓦を増しておられた。 옛날에 어떤 학자가 뭐라는 고승을 방문하자 스님은 우통을 벗어젖히고 기와를 닦고 계셨다. 何をこしらえなさると質問をしたら、何さ、今鏡を作ろうと思って一生懸命にやっておるところじゃ、と答えた。 무엇을 만드시냐고 물었더니, 뭐 지금 거울을 만들려고 열심히 하는 중이네, 하고 대답했다. そこで学者は驚いて、なんぼ瞑想でも瓦を増して鏡とすることはできまいと言うたら、 그래서 학자는 놀라 아무리 명승이라도 기와를 갈아 거울로 만들 수는 없다고 하자, おしょうカラカラと笑いながら、そうか、それじゃやめよう。いくら書物を読んでも道はわからぬのもそんなものじゃろ、と罵ったというから、 스님 껄껄 웃으며 그런가? 그럼 그만두지. 아무리 책을 읽어도 도를 모르는 것도 그런 것이겠지. 하고 매도했다고 하니, 主人もそんなことを聞きかじって風呂場から鏡でも持ってきて下り顔に振り回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주인도 그런 말을 설듣고 목욕탕에서 거울이라도 가져와 득의 만면에 설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다이브 무서운になってきたな또そっと伺っている. 꽤 흉해졌네 하고 가만히 살피고 있다.